하버드 의과대학 박물관에 두개골 하나가 있다. 그 옆에 쇠막대 하나가 같이 놓여있다. 둘은 한 무덤에서 같이 꺼낸 것이다. 먼저 묻힌 쪽은 쇠막대였다. 여기는 심야 괴담 기록입니다. 오늘의 기록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합니다. 1848년 9월 13일 오후였다. 버몬트주 캐번디시에서 철기를 놓고 있었다. 바위를 깨야 길이 났다. 구멍을 뚫고 화약을 넣고 모래를 덮은 다음 쇠막대로 눌러 다졌다. 그 쇠막대는 지금도 남아있어서 치수를 잴 수 있다. 길이는 1m가 조금 넘었다. 무게는 6kg이었다. 한쪽 끝은 30cm에 걸쳐 뾰족하게 깎여 있었다. 25살 현장 감독이 그 작업을 하고 있었다. 바위턱에 앉아 있었다. 뒤쪽 구덩이에서 인부들이 돌을 싣고 있었다. 그쪽에서 소리가 났고 그가 오른쪽 어깨 너머로 고개를 돌렸다. 고개를 돌리는 그 순간 쇠막대를 떨어뜨렸다. 끝이 바위에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다. 화약이 터졌다. 쇠막대는 뾰족한 끝부터 그의 왼쪽 뺨으로 들어가 정수리로 빠져나갔다. 쇠막대는 하늘로 솟았다가 뒤쪽 땅에 떨어졌다. 인부들이 나중에 그걸 주웠다. 피와 뇌가 묻어있었다고 적혀있다. 여기까지는 사고 기록이다. 이상한 건 그 다음이다. 그는 몇 분 만에 말을 했다. 인부들이 그를 안아다 소달구지에 실었다. 그는 누운 게 아니라 앉아서 갔다. 1km쯤 떨어진 숙소까지 그렇게 갔다. 달구지에서는 부축을 조금 받고 스스로 내렸다. 1시간 뒤에는 긴 계단을 걸어서 올라갔다. 그리고 침대에 스스로 올라갔다. 의사가 도착했을 때 그는 의사를 알아봤다. 그리고 자기 뺨에 구멍을 가리키며 말했다. 쇠막대가 여기로 들어가서 머리를 통과했다고 했다. 크게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의사는 상처를 확인하려고 정수리 구멍에 오른쪽 집게손가락을 넣었다. 손가락이 끝까지 들어갔다. 반대편 뺨의 구멍에는 왼손 집게손가락을 넣었다. 두 손가락이 안에서 만났다. 그날 밤 10시 기록이 남아있다. 붕대에는 피가 배어 있었지만 출혈은 잦아들고 있었다. 정신은 맑았다. 그리고 그는 친구들을 부르지 말라고 했다. 이유가 적혀있다. 며칠이면 다시 일하러 나갈 테니 부를 것 없다고 했다. 그러고는 친구들의 이름과 사는 곳을 불러줬다. 맥박은 65였다. 다음날 아침에는 어머니와 삼촌을 알아봤다. 말하기는 힘들어했다. 그런데 하나를 물었다. 지금 자기 구덩이의 감독은 누구냐고 했다. 이틀째부터 정신을 놓기 시작했다. 의사가 정수리 구멍에 금속 탐침을 넣어 두개골 바닥까지 내려보았다. 저항도 통증도 없었다. 열흘째 왼쪽 눈이 완전히 멀었다. 의사는 이때까지도 그가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적었다. 보름쯤 지나자 주변에서 죽음을 기다렸다. 관과 옷을 미리 준비해두고 있었다. 고향으로 시신을 옮길 준비였다. 간병하던 사람이 의사에게 부탁했다. 이제 그만두라고 했다. 손을 놓고 내버려두면 죽을 텐데 계속 손을 대면 고통만 길어진다고 했다. 의사는 그만두지 않았다. 머리에서 자라나온 조직을 가위로 잘라냈다. 그리고 이마를 갈라 고름을 빼냈다. 그 뒤로 열흘쯤 상태가 더 나빠졌다. 사고에서 23일째 되던 날 기록의 내용이 바뀐다. 그가 바지를 달라고 했다. 침대에서 내려달라고 했다. 그리고 침대 가장자리에 4분쯤 앉아있었다. 28일째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정신이 아주 맑다. 자기가 며칠째 누워있었는지 말했다. 어떻게 다쳤는지, 폭발이 몇 시에 일어났는지도 말했다. 사고가 난 지 보름 남짓 뒤 매사추세츠의 한 신문이 이 일을 실었다. 제목은 끔찍한 사고였다. 철도 현장 감독이 폭발로 쇠막대에 맞았다는 짧은 기사였다. 사흘 뒤에는 그 기사가 뉴올리언스 신문에 실렸다. 얼굴로 들어간 쇠막대가 위턱과 두개골 일부를 부쉈다고 적혀있다. 사고에서 3주가 지난 시점이었다. 문제는 아무도 이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골 의사가 지어냈다고 봤다. 20년 뒤에 그 의사가 남긴 글에 그때 일이 적혀있다. 사람들은 머리에 난 구멍에 직접 손가락을 넣어보고 나서야 살아있다는 걸 인정했다. 그러고도 못 믿어서 성직자와 변호사가 서명한 진술서를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하버드의 외과 교수가 그를 보스턴으로 불렀다. 비용은 자기가 대겠다고 했다. 그는 2달 가까이 보스턴에 머물며 여러 의사에게 검사를 받았다. 그렇게 사고는 사실로 확정됐다. 1850년 여름 같은 기사가 워싱턴과 펜실베니아의 신문에 차례로 실렸다. 남부 신문에도 실렸다. 기사는 그를 이렇게 소개했다. 25살 영리하고 똑똑한 남자. 그런데 이 기록에는 뒷면이 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같은 말을 했다는 것이다. 의사가 적기를 사고 전에 그는 균형 잡힌 사람이었다고 했다. 배운 사람은 아니었지만 일 잘하는 사람으로 통했다. 계획을 세우면 끝까지 밀고 나갔다. 사고 뒤에는 계획을 세우자마자 버리고 다른 걸 잡았다.
그것도 곧 버렸다. 의사는 그의 지적 능력을 아이에 비유했다. 그리고 친구들과 지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옮겨 적었다. 더 이상 게이지가 아니라고 했다. 같은 글에 어머니의 말도 실려있다. 그는 조카들에게 자기 무용담을 들려주곤 했는데 근거가 없는 이야기였다고 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적혀있다. 그는 아이와 말과 개를 유독 좋아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아낀 게 있었다. 자기 머리를 뚫고 나간 그 쇠막대였다. 그 쇠막대는 남은 평생 그를 따라다녔다. 의사는 그것을 늘 곁에 둔 동반자라고 적었다. 그는 여행을 다녔다. 뉴욕에서는 반엄의 전시관에 얼마간 있었다. 쇠막대를 들고 있었다. 그 다음에는 마곡간에서 1년 반쯤 일했다. 1852년 8월 그는 고향을 떠났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남아메리카로 가는 사람을 따라 칠레로 갔다. 그곳에서 8년 가까이 마차를 몰았다. 말 6마리가 끄는 마차였다. 1860년 몸이 나빠졌다. 어머니와 누이가 있는 샌프란시스코로 갔다. 배에서 내렸을 때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어머니가 적었다. 이듬해 2월 밥을 먹다가 쓰러졌다. 발작이었다. 예고도 없었고 지나간 뒤에 아픈 데도 없었다. 전날까지 밭을 갈았다. 그 뒤로는 일을 오래 하지 못했다. 자리를 자주 옮겼다. 어디를 가도 맞지 않는 게 하나씩 있었다고 한다. 1861년 5월 18일 그는 일하던 곳을 떠나 어머니에게 갔다. 이틀 뒤 새벽 5시에 큰 발작이 왔다. 발작은 그날 낮과 밤 내내 반복됐다. 그리고 5월 21일 밤 10시에 숨을 거뒀다. 사고가 난 날로부터 12년 6개월 8일이 지난 날이었다. 부검은 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를 치료했던 의사에게는 확인하지 못한 것이 남았다. 쇠막대가 정확히 어디를 지나갔는지였다. 그 의사는 5년 동안 그의 행방을 놓쳤다가 1866년에 어머니의 주소를 알아냈다. 그리고 편지를 썼다. 유족은 요청을 받아들였다. 1866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무덤을 열었다. 시장과 의사 한 사람이 그 자리를 지켰다. 무덤에서는 2가지를 꺼냈다. 머리 그리고 쇠막대였다. 쇠막대는 그와 함께 묻혀 있었다. 1868년 6월 3일 그 의사는 학회 자리에 섰다. 그리고 2가지를 차례로 들어보였다. 이것이 그 쇠막대라고 했다. 그리고 이것이 그 두개골이라고 했다. 그해 여름 신문들이 다시 이 사건을 실었다. 문장은 거의 같았다. 쇠막대가 머리를 관통했고 60일 만에 회복했고 그 뒤로 12년을 살았다는 문장이었다. 그 문장은 그해 가을 하와이 신문에까지 실렸다. 5년 뒤에는 뉴욕의 신문이 다시 인용했다. 1875년에는 사고가 났던 고장의 신문이 한 번 더 실었다. 사고로부터 27년이 지난 때였다. 그날 학회에서 읽은 글의 마지막에는 한 줄이 붙어있다. 두개골과 쇠막대는 하버드 의과대학 박물관에 맡겨두었다는 문장이다. 그의 2개는 지금도 거기 있다. 하나는 25살에 뚫린 채로, 다른 하나는 그날 그대로.